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2020년엔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올해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내년의 과학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말에 2020년에는 과학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상을 해서 3가지 정도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얼마나 적중을 했을까요? 저는 화성 탐사선 발사와 상온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3가지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 3가지 모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팬데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다가 화성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되었던 내용이었죠. 그래도 상온 초전도체 개발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건 개인적으로 매일 2~3시간씩 과학저널과 논문을 보다 보면 당시에 초전도체 개발 추세가 압력을 높여서 점점 고압 고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결국 압력이 무한하게 높아지다 보면 높은 에너지에서 초전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2020년쯤에 상온 초전도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고압이어야 이게 가능할진 저는 몰랐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2021년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나오게 될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내연기관 업체들도 자율주행 차량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웨이모 같은 엄청난 자율주행 성능을 상용화하기에는 라이다의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테슬라에서도 레이더와 카메라만 가지고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면 2021년 안에 상용 자율주행차에 엄청난 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율주행 회사들과 센서 같은 관련 부품주에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죠. 2021년도에는 스위스에 위치한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세른에서 새로운 입자가속기 실험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가속기 LHC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에너지를 투입해서 실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입자물리학에서 더 작은 새로운 입자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더 강한 에너지를 투입시켜서 쪼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만 예견되었던 초대칭 입자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대칭 입자가 발견이 된다면 촉근 이론을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신에 엄청난 에너지로 입자를 충돌시키면 초미니 블랙홀이 생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실험에서 초미니 블랙홀의 생성을 확인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생성된 블랙홀이 지구 전체를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호킹 복사 이론에 맞다면 이렇게 생긴 초미니 블랙홀은 거의 플랑크 시간에 가까운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소멸이 될 것이므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생물 분야는 약하지만 최근에 저널을 보다 보면 바이오 관련 주제는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 관련 주제들을 주로 접하지만 그로 인해서 올라간 주가와 투자금의 유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 같은 질환은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젠을 포함한 여러 제약회사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승인을 놓고 경쟁 중인 만큼 2021년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내년에도 핫할 것 같네요. 2021년 10월에는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하나로 따지면 무려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초대형 우주 망원경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무인 탐사선이나 망원경에 이러한 비용이 투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금까지 관측이 불가능했던 천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색 외성에 직접 이미지를 얻거나 운 좋으면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계에 9번째 행성이 있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로버트 비글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천조국의 슈퍼 간물주님의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우주에서 사용할 팽창식 모듈을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로버트 비글로는 2021년에 최초의 상업용 우주 정거장 모듈을 궤도에 올린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궤도에 우주 호텔을 짓고 상업용 우주 여행이 본격화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도 스타쉽 테스트를 진행하고 부스터 테스트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주 호텔 여행은 좀 무리겠지만 잘하면 2021년에 최초로 테스트로 운영을 시작을 해서 2022년쯤에는 우주 호텔 여행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스타쉽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022년에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비싸서 못 가더라도 해외여행에 질린 초간물주님들은 좋겠네요. 거기다가 지금 시국에는 해외여행보다는 우주여행이 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억 도의 플라스마를 20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은 태양의 P2P 반응과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데 1억 도의 온도로 적어도 300초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해야 핵융합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K스타는 2025년까지 300초 운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2021년에 1억 도 온도로 연속 60초 운전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 중입니다. 발사 연기가 되어서 내년으로 미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나로호 때와는 달리 엔진부터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능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드디어 우리나라도 로켓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별로 대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과거 나로호 성공 때 보면 관련 주식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었던 만큼 성패에 따라서 시장에 엄청난 변동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트랙아이를 이번에는 제 맘대로 2021년에 있을 과학 뉴스들을 예상을 해봤는데요. 올해 코로나 사태 같은 거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걸 감안하면 그냥 내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건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학 분야는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뉴스들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자가 될 수는 없어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을 해뒀다가 이번 영상에서 말한 것들이 내년 말에 얼마나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